작품이 이제 카타야마 신조 감독이 이제 두 번째 장편 영화고, 이제 이 전작이었던 작품이 이제 고세남매라고 하는 이제 영화로 사실은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고세남매라고 하는 영화는 그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아주 초저예산 영화고, 뭐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제 부둣가에 사는 지체 장애인 여동생과 그 여동생을 돌보는 어떤 오빠의 그 생존기라고 볼 수 있는 영화였고, 실제로 그 고세남매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저예산의 영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트 예술 영화 전용관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예술 영화 전용관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는 이제 무비콜라주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일본의 이제 예술 영화 전용관은 사실은 약간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도 있고 되게 그런 영화관이 몇천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독립 영화를 배급하는 방식에서 거의 그 1년 내내 이렇게 수대 상영처럼 이렇게 전국의 어떤 예술 영화를 관을 돌면서 상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수대 상영으로 되게 흥행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사실은 일본 영화에 되게 약간 주목받는 감독으로 떠올랐고, 차기작으로 선택한 작품이 사실은 와우와우 TV라는 이제 일본의 그 방송 위성 채널 방송에서 그 방황하는 칼날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리메이크 작품을 사실은 최근에 연출했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일 거예요. 그게 6부작 정도 되는, 6부작인가 8부작, 6부작 정도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웨이브에 들어가면은 가타야마 신조 감독의 방황하는 칼날, 아마도 뭐 방황하는 칼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작품을 이제 연출했고 6부작짜리 작품을 연출하고, 이제 그 TV 시리즈를 연출한 이후에 지금 이 실종이라는 작품을 연출하게 됐죠. 저는 사실은 신조 감독하고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일본의 한 그 프로듀서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일본 감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의 프로듀서 한 명이 가타야마 신조라는 감독이 있다. 그 감독이 굉장히 이제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감독 작품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방황하는 칼날이라고 하는 TV 시리즈를 연출을 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황하는 칼날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만들고, 연출, 뭐 내용, 거기 배우들의 연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사실 일본 영화가 드라마는 더 그렇지만 굉장히 예산이 진짜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거든요. 작다 보니까 뭔가 이 퀄리티가 사실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높은 퀄리티와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작품으로 팬이 됐죠. 팬이 됐는데, 마침 그때 이제 실종이라는 영화가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했어요. 카타야마 신조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친구 신청을 내가 해서, 이게 하루 지나니까 친구 신청을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쪽지를 보냈죠. 얼마 전에 이제 누구누구 프로듀서 통해서 당신 소개받아가지고 방황하는 칼을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 작품 다른 것도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검색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나오는데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비메오 링크를, 여기 첫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제 고세남매 비메오 링크를 보내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부산 영화제 가서 이제 실종도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실종을 국회에서 꼭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마침 그때 실종의 그 상영 날이 지옥 상영이랑 겹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쪽지를 보내서 이거 못볼 것 같다가 이제 상영이 겹쳤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비메오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실종을 이제 링크를 또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봤죠. 그 이후에
이후에 요즘에도 이제 종종 연락을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뭐 작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매우로 이렇게 혈액탕을 걷는 우정 이런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도 너무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뭐랄까 감독님은 뭐 영화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진짜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좀 맺어오신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사실은 뭐이 가타야마 신조 감독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코로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최근까지도 일본을 가지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사실은 감독님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그 줌으로 꽤 자주 얘기를 나눴어요. 줌을 이제 해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줌.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초기반 하더라도 이 줌으로 뭘 하는 게 되게 그렇죠. 어색했는데 네. 요즘에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조 감독이랑 어느 날짜를 잡고 그냥 줌으로 해놓고 그냥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영화 얘기도 하고 뭐 어떤 거 하고 싶은지도 얘기 좀 들어보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뭐 나누고 있죠. 사실 그 저도 이 감독을 어떻게 보면은 그 연상 감독님께서 전주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좀 관심이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주에서 이제 여러 작품들을 추천하셨는데 그 작품들 어떤 비슷한 성격 같은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벨벳을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이제 90년대 작품인 큐어도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실종이라는 작품 추천해 주셨는데 묘하게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연상호 감독님의 그 이전 작품들 추천도 좀 셀프 추천도 몇 개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끝없는 불신이라 그럴까. 그리고 그냥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인간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이면에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끝없이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닮아 있어서 그 감독님이 이 실종이라는 작품을 왜 추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그렇게 이제 연상 감독님이 추천하셨다고 해서 이제 보게 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제가 좀 관심이 갔던 대목은 좀 그런 거였어요. 뭐랄까 그 갈수록 이제 그 영화의 어떤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만큼 이렇게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감독의 어떤 비전을 갖고 정말 이렇게 구성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이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장면, 명장면을 꼽으라 그러면은 되게 여러 장면들이 떠오를 만큼 연출자로서 매 장면 정말 공들여서 찍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그런 점들만으로도 이 가타야마 신조 감독은 굉장히 흥미롭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감독님이 당연히 이 작품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특별히 좀 어떻게 좀 꽂힌 장면이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뭐그 아까 처음에 봤었다고 하는 이제 방황하는 칼날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를 봤을 때 되게 놀란 게 그 카메라 셋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카메라 셋업이 사실은 오히려 실종보다도 방황하는 칼날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카메라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커트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그냥 길게 무빙을 하면서 동선과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모든 걸 하나의 커트로 이제 한 씬을 하나의 커트로 연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카메라 셋업을 이용한 연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대단한 어떤 뭔가 비전을 이미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종을 보고 나서 이제 신조 감독이랑 처음 얘기 나눴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이 카메라 몇 대를 썼냐. 근데 이제 분명히 이거는 카메라 한 대로 찍은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저희가 촬영을 나가면은 보통 저희 한국에서 이제 카메라를 2대 정도를 가지고 나가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하나의 카메라 메인캠은 뭐 이렇게 투샷을 잡는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B캠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의 원샷을 타이트하게 찍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찍고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을 하는 건데
실종이라고 한번 하는 영화, 이 영화는 분명 이건 하나의 카메라, 이게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감독의 연출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카메라 몇 대가 찍었냐, 한 대 가지고 찍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본인은 사실은 이제 뭐 카메라 2대 쓸 돈이 없었어요. 뭐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카메라로 찍을 때는 사실은 이게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편집이라고 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요즘에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뭐 AB캠은 기본이고 뭐 C캠, D캠까지도 써가지고 막 사방팔방으로 찍어서 이제 편집해서 그 많은 소스를 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카메라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비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확실하게 그게 느껴졌어요. 이 처음 영화 보면서 이거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연출적 비전이 하나의 비전으로 돼 있구나. 워킹으로 찍었구나. 그런 게 그리고 셋업 자체가 되게 좋은 셋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쉽게 상상하거나 연출하기 힘들었던 씬 중에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